여러분 그 백만돌이라는 친구 아세요? 이름은 몰라도 막상 보면 아 걔? 라는 반응이 나올 텐데 진짜 이름대로 맨날 백만스물하나 백만스물둘 하면서 맨날 차력쇼하는 요 친구요. 저한테는 펩시맨만큼이나 깊은 인상을 줬던 캐릭터인데 펩시맨이 뭔지 모르시려나? 여튼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건전지 회사 에너자이저의 마스코트죠. 참고로 이 친구 본명은 미스터 에너자이저라고 해요. 그런데 에너자이저의 고향 미국에서는 의외로 이 녀석의 존재를 잘 모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확히 말하면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전역에서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싶죠. 미제 캐릭터를 미국 놈들이 모른다는 게.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죠. 얘들은 이 좋은 캐릭터를 놔두고 뭘 쓰고 있는지. 아마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이 아니고서야 이 녀석을 처음 보면 엥? 이런 걸 마스코트로 밀고 있다고? 라면서 적잖이 충격을 받을 텐데 다름 아닌 요 녀석이거든요. 그냥 토끼도 아니고 색깔마저 비범한데 붓까지 짊어지고 있고 거기다 무슨 선글라스에 쫄이라니. 저는 살면서 이렇게 날티나는 토끼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누가 뒷돈 매겨서 만든 거 아닌 이상 어쩌다 이런 게 나왔나 싶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토끼? 그것도 분홍색 토끼? 라고 하면 기가 막히게 겹치는 데가 하나 있죠.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건전지 회사 듀라셀의 마스코트인 듀라셀 버니. 그런데 듀라셀 쪽이 뭔가 더 귀엽고 호감형이죠. 같은 종족인데도 불구하고. 암튼 뭐 자세한 건 뒤에서 더 다루겠지만 사실 여기엔 사연이 하나 있는데 건전지판 자강두천이라고 할 만큼 이 토끼 한 마리를 놓고 펼쳐진 듀라셀과 에너자이저의 지독한 다툼이 있거든요. 이 토끼 하나 때문에 싸운 두 회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이 둘에 대해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우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에너자이저는 건전지로 작동되는 최초의 손전등을 발명한 걸로 유명한 콘라드 휴버트라는 인물이 설립한 회사 에버레디 배터리라는 곳에서 1980년쯤 자사 건전지에다가 에너자이저라는 이름을 쓰면서 처음 등장했는데 이후 에버레디에서 별개의 회사로 떨어져 나오게 되면서 지금의 에너자이저가 된 거고, 듀라셀의 시작은 소비자용 전지를 개발하자는 목표 아래 손을 잡았던 과학자 사무엘 루벤과 필라멘트 제조 회사를 운영하던 필립 말로리가 1964년에 개발한 신제품에다가 오래가는 전지를 뜻하는 듀라블셀을 줄여 듀라셀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던 게 지금의 듀라셀이 된 거죠. 또 1969년에는 아폴로 11호의 임무에도 참여하면서 건전지로는 최초로 달나라까지 가본 남다른 이력까지 갖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야 워낙에 이 에너자이저가 건전지의 대명사 같은 느낌이라 이놈이 1등일 것 같지만 의외로 전 세계로 놓고 보면 듀라셀이 이 바닥 최강이거든요. 물론 아주 근소하긴 하지만. 이렇게 둘의 간단한 이력을 알아봤으니 본격적으로 이 토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선 이 토끼 캐릭터를 처음으로 사용했던 건 듀라셀이었는데요. 듀라셀이 1973년에 신제품 출시에 맞춰 제작한 TV 광고가 이 듀라셀 버니의 데뷔일이었죠. 당시 듀라셀이 기존 망간 전지보다 오래가는 알카라인 전지를 출시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확 잡을 수 있는 광고를 고민하다가 이 일을 뉴욕의 한 광고 대행사에 맡겼다고 하는데 이 광고 회사에서 드러밍 버니라고 불리는 북치는 토끼 인형 광고를 제작했던 거예요. 이 광고를 보시면 시작은 모든 토끼가 드럼을 열심히 치고 있지만 마지막엔 듀라셀의 전지를 쓴 토끼가 살아남는다는 뭐 건전지판 피지컬 100 느낌의 내용인데 이게 당시엔 워낙 직관적이고 신선하게 다가왔는지 시청자들한테 듀라셀 전지는 오래간다 라는 인식을 제대로 각인시키면서 이 광고 효과가 생각보다 괜찮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듀라셀은 이 캐릭터를 일회성으로 기획했던지라 기대를 넘는 성과에 얼떨떨한 기분이었고요. 그렇게 듀라셀은 이 광고로 대박이 나자 80년대까지 이 듀라셀 버니를 광고에 적극 활용했고 덕분에 듀라셀 버니도 전세계에 알려질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시기에 듀라셀이 회사 역사에 길이 남을 역대급 사고를 치는 바람에 동네 친구 에너자이저가 크게 한 방 먹이는 일을 만드는데요. 직전에 제가 듀라셀 버니는 일회성 캐릭터였다고 말했죠. 그래서 얘네가 애초에 애정이 없던 캐릭터라 그랬던 건지 아님 진짜 상표권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랬던 건지 73년에 처음 상표를 등록하고 물 들어올 때 열심히 광고를 돌리다가 88년이 상표권 만료일이었다는 것도 모르고 상표권 갱신을 안 한 채 그대로 방치했거든요. 이게 지금까지도 빼박 직원의 실수다부터 해서 상표권의 중요성을 몰랐던 거다 등등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인데 여튼 이것 때문에 듀라셀이 영원히 고통받고 또 지금까지 이불킥하게 만든 거죠. 이게 진짜 귀신같이 에너자이저에서 상표권 만료일을 어떻게 하라는지 듀라셀 버니의 디자인에서 적당히 손만 좀 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에너자이저 버니라는 친구를 들고 나오거든요. 물론 누구랑은 다르게 상표권 등록을 마친 상태고요. 그리고 이 친구를 주인공으로 듀라셀의 광고를 패러디한 광고를 만들었는데 시작은 듀라셀의 드러밍 버니 광고로 시작하다가 하나둘 픽픽 쓰러지는 토끼들 앞으로 에너자이저 버니가 유유히 지나가면서 듀라셀이 어딜 감히
라는 식으로 에너자이저가 더 오래 간다는 광고였죠. 진짜 보면 볼수록 골 때린다고 생각되는데 누가 봐도 듀라셀 저격 광고죠. 진짜 미국이라 이런 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한데, 여튼 이 에너자이저 버니의 첫 TV 광고는 88년 10월 30일에 미국 전역으로 뿌려졌는데요. 에너자이저는 이 광고 말고도 에너자이저 버니를 다른 회사의 광고에 카메오로 출연시키면서 사람들이 어떤 광고를 보든 이 토끼를 발견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게 항상 다른 광고 마지막쯤에 등장해서는 토끼가 깽판을 치고 끝나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됐거든요. 뭐 다스베이더, 킹콩이랑도 광고에서 만난 이력까지 있고요. 이렇게 사람들은 평소 딱딱하기만 한 광고에서 이런 도파민 터지는 요소가 생기니까 얘가 어디 사는 누군지는 몰라도 이 캐릭터에 푹 빠지면서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됐죠. 참고로 에너자이저 버니가 출연했던 광고만 100개가 넘었다고 하니까 무슨 틱톡 바이럴 마냥 알고 싶지 않아도 알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에너자이저의 광고가 전파를 탄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사람들한테 토끼 건전지라고 하면 듀라셀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보니 오히려 듀라셀의 매출이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그만큼 에너자이저의 광고가 잘 먹혔고 파급력이 상당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뭐 이후에는 사람들이 에너자이저 광고라는 걸 알고 다시 에너자이저 매출이 오르는 쪽으로 움직임이 바뀌기는 해요. 이후로도 에너자이저 버니는 광고를 넘어 여러 대중매체까지 영향력을 넓히면서 80년대 미국의 광고와 대중문화에 굵직한 흔적을 남겼죠. 그런데 우리나라 한정으로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속담이 돈다고 할 수 없겠죠. 다 똑같은 사람인데. 듀라셀은 에너자이저가 본인들 걸 패러디한 광고로 대박이 나니까 뒤늦게 부랴부랴 듀라셀 버니를 부활시키려고 일단 질러보자 라는 식으로 본인들이 10년도 더 전에 이 캐릭터를 사용했다는 걸 근거로 다시 상표권 등록을 시도하긴 했는데,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이미 버스는 떠나버렸는데. 당연히 법원에서는 에너자이저가 이미 토끼 캐릭터를 이용해서 대중들의 머릿속에 강렬하게 각인시켰다는 점을 들어 에너자이저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래도 듀라셀은 이 판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어떻게든 이 캐릭터를 되찾아보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다가, 그러다 결국 이 둘의 분쟁은 법원 밖에서 은밀하게 협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죠. 진작에 상표권만 잘 챙겼어도 이 사달이 나진 않았을 텐데, 듀라셀은 이왕 칼을 뽑은 거 어떻게든 이 일을 마무리 짓고 싶었는지 이 둘은 결국 은밀한 회동으로 상표권에 대한 합의를 보기로 하면서, 그렇게 1992년에 일명 토끼협정이라는 계약을 통해 둘의 상표권 문제에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결과 에너자이저는 미국, 캐나다, 즉 북미 지역 한정으로만 에너자이저 버니를 사용할 수 있고, 듀라셀은 반대로 북미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듀라셀 버니를 사용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듀라셀의 미국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토끼 털 한 가닥조차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직하게 건전지 사진만 볼 수 있는데 반해 한국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핑크 뽀짝한 토끼가 사방팔방 붙어있는 걸 볼 수 있죠. 물론 다른 지역도 똑같고요. 반대로 에너자이저는 미국 사이트만 토끼로 도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런 제약이 생기다 보니 에너자이저는 외국 한정으로 미스터 에너자이저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광고를 하고 있는 건데, 만약 미국인이랑 우리가 이 두 캐릭터를 놓고 에너자이저의 마스코트를 고르라고 하면 으휴 멍청하긴 어딜 봐서 그게 마스코트냐? 라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왜 우리나라에선 이 친구가 아니라 이 친구가 더 익숙한 건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두 회사가 서류에 사인도 하고 악수까지 했으니까 이젠 별일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서로가 협상까지 잘 끝내놓고도 이 둘은 저격성 광고도 만들면서 서로 투닥거리는 상황을 자주 보여줬고, 특히 에너자이저는 상표권 문제에 있어선 예민 보스가 돼서는 거의 애플급으로 업종 불문 태클을 걸고 다녔죠. 뭐 몇 개 간단하게 알아보면, 레이오박이라는 건전지 회사의 포장지가 자사의 포장지랑 의심스러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거는가 하면, 미국의 맥주회사 쿠어스에서 영화배우 레슬리 닐슨한테 토끼 분장을 시키고 북치는 광고를 내보낸 적이 있는데, 야 저놈들 저거 우리가 했던 토끼 광고 따라했네 라면서 본인들 광고를 카피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기도 했는데, 본인들이 했던 건 생각 안 했는지 완전 내로남불이죠. 물론 이 건은 법원에서 정당한 패러디라면서 쿠어스의 손을 들어줬고, 또 유럽의 한 유통업자가 이 듀라셀 버니가 박혀있는 건전지를 미국에 갖고 와서 팔고 있는 걸 보고 듀라셀이 이 유통업자랑 손잡고 듀라셀 버니를 미국에 풀어놓은 게 확실하다면서 듀라셀한테 계약 위반이라면서 소송을 거는 등 징글징글하게 많았는데, 가장 최근에는 듀라셀이 신제품 출시 당시 경쟁사 건전지보다 오래 간다는 광고를 하니까 에너자이저에서 허위 광고라면서 소송을 때린 일이 있는데, 이번엔 듀라셀도 질 수 없었는지 얘네가 떠드는 광고도 허위 광고라면서 맞소송을 거는 등 서로가 무지하게 투닥거렸죠. 이렇게 세계관 최강자 둘이 요 토끼 한 마리를 놓고 싸운 걸 보면 이 상표권이라는 게 현실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김밥 천국 사례가 있죠. 여튼 다행히 지금은 두 회사도 예전만큼 사소한 걸 걸고 넘어지는 진흙탕 싸움까지는 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래도 이 건전지 시장이 날이 갈수록 위축되다 보니
서로가 밥그릇 지키는데 모든 걸 쏟아붓느라 어느 정도 소강 상태인 것 같은데,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봤던 두 회사인 만큼 앞으로도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료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